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노년의 혈관과 대사를 오래 연구해 온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단 1시간, 그 중에서도 첫 20분이 평생의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조금 날카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일어나 급히 주방으로 가셨나요? 속이 텅 빈 채로 진한 커피 한 모금으로 정신을 깨우셨나요? 혹은 속이 불편한데도 일을 먼저 챙긴다며 화장실을 미뤘나요?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 온 이 작은 선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잃게 하고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익숙한 집안의 문손잡이조차 낯설어지는 순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이 다음 한마디가 오늘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하는 분들 중에 대전에서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다 이제는 손님 머리를 더 이상 감겨주지 못하게 된 72세의 윤미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 첫 손님을 준비하려고 깨자마자 속을 달래지 않고 연한 커피를 한 잔 마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빗을 든 손이 툭 떨어지며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석 달의 재활 끝에 혼자서 식사를 하실 만큼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 미용실의 샴푸대를 보면서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선택이 윤 어르신의 이어지지 못한 일상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먼저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졸중은 하루 24시간 내내 같은 확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깨어나는 시간대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돼 왔습니다. 밤새 조용히 내려갔던 교감신경이 눈을 뜨는 순간 다시 가속 페달을 밟듯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빠르게 튀어오르는 패턴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침 혈압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혈관벽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작은 도리에도 균열이 벌어지는 것처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의 위험 증가는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메타 분석으로 확인되어 왔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깨어난 직후는 뇌혈관에게 하루 중 가장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간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대에 따른 뇌졸중 발생 양상은 이미 뇌과와 신경과 영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위험한 시간대를 그냥 피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건너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침을 무사히 건너는 법. 정확히는 아침 첫 1시간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하느냐가 남은 하루의 혈관 리듬을 결정합니다. 거칠게 출발하면 하루 종일 혈관이 긴장한 채로 달리고 부드럽게 시동을 걸면 혈관이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첫 발자국을 어느 각도로 어느 속도로 딛느냐에 따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해 온 아침 1시간의 설계도를 차근차근 펼쳐보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작은 갈림길과 함정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당신의 혈관은 더 안전해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는 습관을 잠시 멈추세요.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은 채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 길게 내쉬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영상만 떠올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가듯 코끝, 목, 가슴, 배까지 공기가 이동하는 느낌을 그려보세요. 5번 정도 반복하면 심장은 급한 질주를 멈추고 일정한 박자로 돌아옵니다. 이때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었다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종아리 뒤가 천천히 늘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 한 손으로 매트리스를 짚고 상체를 올립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방식은 허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유를 말씀드리죠. 아침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이 완만한 기동은 혈압 상승 곡선의 기울기를 낮추어 뇌혈관에 가해지는 순간 충격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서 아침 혈압 상승이 가팔랄수록 향후 뇌졸중 사건이 늘어났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동작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면 컵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채워주세요. 손등으로 감쌀 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면 충분합니다.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소량씩 천천히 넘깁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오히려 위가 놀라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으니 꼭 천천히. 밤사이 숨 쉬고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은 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물을 먼저 마시면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죠. 이 한 잔은 아침의 신호탄입니다. 중요한 경고 하나. 지금 커피 향이 떠올랐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커피는 아침을 완주하고 난 뒤에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서두르면 첫 단추가 어긋납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셔츠가 끝까지 비뚤어지듯 하루의 리듬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왜 커피를 잠시 미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참음이 긴 하루를 지켜줍니다. 물을 마셨다면 그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혹은 아침밥을 차리다 보면 화장실을 무심코 미루지요. 하지만 밤새 방광에 차 있던 소변을 길게 참으면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면은 매끄러움을 잃기 쉬워 작은 압력 변화에도 부담을 받습니다. 그러니 물 한 잔 후에는 다른 일보다 먼저 화장실로 가세요.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힘은 목의 혈관과 뇌혈관에도 좋지 않은 자극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침의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배출을 먼저 하는 순서. 이 작은 배열이 하루의 혈관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잠깐 마음을 돌봅니다. 의자든 소파든 편안한 곳에 앉아 척추를 가볍게 세우고 눈꺼풀을 내려보세요. 호흡의 드나들만 지켜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잡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5에서 10분. 이 과정은 단순한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 챙김에 기반한 명상 프로그램이 수축기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였다는 근거들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면 교감신경의 과한 동요가 누그러지고 그 변화는 혈관의 이완과 혈압 안정으로 이어지지요. 이 단계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가벼운 초조함을 눌러두는 것이 오후의 돌발적인 흥분을 예방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가장 중요한 측정이 남았습니다. 혈압계입니다.
손목형보다 위팔에 둘러서 측정하는 전자동 기기를 권합니다. 앉은 자세로 등을 기대고 커프의 중심이 심장 높이에 오도록 맞추세요. 첫 측정값은 대개 약간 높게 나옵니다. 긴장과 미세한 움직임이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값을 오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날짜와 시간, 측정값을 짧게 메모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10월 6일, 오전 130일에 80일, 이런 기록은 단지 숫자의 모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104일 20회 교류 10 이상이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180에 120 같은 매우 높은 수치가 나타나면서 어지러움이나 답답함이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향해야 합니다. 서두르는 대신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혈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몸을 조금 움직일 시간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통하게 하듯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올렸다가 내리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주면서 말초 혈류를 깨우세요.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 생활 속의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무겁게 바벨을 드는 것이 아니라도 호흡이 조금씩 넓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정도의 활동이 실제 사건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록경신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리는 지점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며 아침을 비워두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목표와 신체 상태에 따라 접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특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아침을 거르는 방식이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연료를 만들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과 혈당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대규모 코호트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장기간의 심혈관 사망 위험과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조금 균형 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식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조합을 권합니다. 한국의 주방에서 무리 없이 만들 수 있고 노년기의 소화와 혈관에 모두 우호적인 아침입니다. 첫째, 토마토와 달걀을 주재료로 한 따뜻한 팬 요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다진 양파와 마늘을 잠깐 볶아 향을 내고 노란 파프리카와 잘 익은 토마토를 도톰하게 썰어 넣어 약불에서 서서히 졸입니다. 여기에 달걀을 톡톡 깨 넣어 반숙으로 익히면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는 혈관을 상하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와 양패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우호적이지요. 여기에 통밀빵을 조금 곁들이거나 삶은 병아리 콩을 소량 더하면 식이섬유가 더해져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단, 시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할 때는 첨가당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새콤함이 부담된다면 아주 소량의 올리고당 대신 향신료로 균형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달콤한 조미는 잠깐의 만족을 줘도 혈당 그래프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둘째,
현미나 보리로 지은 밥반 공기에 아보카도와 낫또, 반숙 달걀을 곁들인 비빔 한 그릇입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은 혈중 지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낫또의 점성은 단백질 흡수와 포만감에 유리합니다. 들기름을 한 방울 두르고 김가루와 쪽파를 올리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살짝 짜 넣으면 신선한 향이 입맛을 깨웁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 섭취량 변화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낫또는 냉동 보관되는 제품이 많아 준비가 수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꺼내 두었다가 살살 저으면 콩의 향이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셋째, 따뜻한 한 그릇이 필요할 때는 오트밀과 참치, 그리고 잘게 썬 배추김치를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에 잘게 썬 양파와 당근을 볶다가 한 줌의 김치를 씻어 넣어 살짝 더 볶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몇 개 썰어 넣으면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여기에 오트밀 5큰술과 물 또는 멸치다시마 육수를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끓이면서 기름을 뺀 참치를 더하면 금세 걸쭉한 죽이 됩니다. 마지막에 대파와 깨를 쏠쏠.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은 아침에 속을 달래주고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치는 발효의 장점으로 장내 환경을 돕고요. 소금 간은 조금 아쉬워도 절제하세요. 혀는 적응합니다. 혈관은 기억합니다. 지금쯤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아침에 커피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을 먼저 마시고, 배출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확인하고, 몸을 풀고, 균형 있는 아침을 조금 드신 다음에 커피를 천천히 즐기세요. 공복의 테두리를 부드럽게 채운 뒤 마시는 커피는 속을 덜 자극합니다. 이런 미세한 순서의 조정이 아침 혈압 상승의 날을 둥글게 깎아줍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2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명예퇴직한 69세 배도연 어르신은 오랜 시간 새벽 근무를 하며 아침을 늘 건너뛰었습니다. 퇴직 후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침 식사는 낯설었지요. 진료실에서 아침 1시간의 순서를 하나씩 배우신 뒤 매일 아침 5시에 같은 순서로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3달 후 다시 배웠을 때 기록장에는 아침마다 2번째 측정값이 일정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146에 92를 오르내리던 그래프가 130대 초반에서 머무는 날이 많아졌지요. 약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생활의 첫 1시간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96세의 김선자 어르신은 충남 서산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며 늘 아침에 가루 수프를 과하게 드셨고 장아찌와 젓갈을 짠맛으로 속을 달랬습니다. 쓰려는 위를 달래기 위해 커피를 덮고 그 다음에야 물을 마셨지요. 3번의 상담 끝에 짠맛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침 메뉴를 토마토 달걀팬과 오트밀 죽으로 바꾼 뒤 한 달 후로 갈수록 붓기가 빠지고 발목에 저린 느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후에 피로감이 줄었고 저녁 과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2분 모두 약속을 지킨 것은 단 하나, 순서였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가 같은 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침은 의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로 건너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반드시 피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부터 많이 짠 음식,
장아찌, 젓갈, 짱국물은 순간의 입맛을 만족시키지만 혈압 곡선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둘째, 가공육. 햄과 소시지, 베이컨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하루의 출발선에서 혈관을 거칠게 만듭니다. 셋째, 흰 밀가루와 흰쌀로 만든 정제 곡물만으로 식탁을 채우는 것.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급히 내려오면서 허기가 빨리 돌아옵니다. 넷째, 달콤한 음료. 설탕과 과당 시럽이 들어간 음료는 혈관 안쪽에 작은 흠집을 내듯 염증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숟갈을 덜고 한 모금을 줄이면 됩니다. 아침 식탁의 절제는 평생의 보험료를 당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지불하면 내일의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 한 가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침 새벽에 하는 가벼운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결론만 말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특히 장시간 앉는 생활에서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향후 뇌졸중의 발생과 관련된 지표가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낮은 강도의 활동조차 사건 위험을 낮추는 데 연결될 수 있다는 근거도 점점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를 한꺼번에 올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5분 혹은 10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제 아침 1시간의 설계도를 전체로 묶어보겠습니다. 일어나기 전 5번의 고요한 호흡과 부드러운 기상, 미지근한 물 한 잔, 미루지 않는 배출, 5에서 10분의 차분한 호흡 명상, 위팔 혈압계로 2번째 값을 기준으로 기록하기, 5에서 10분의 가벼운 동작, 그리고 균형 잡힌 한 접시.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순서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독이고, 그 다음 채우고, 바로 내려놓고, 마음을 골라잡고, 숫자를 확인하고,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연료를 넣습니다. 이 메시지를 몸이 기억하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몸이 다음 동작을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만들겠는가. 여기서 오늘의 2번째 과학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장기간의 관찰에서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심혈관 사망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약 하나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과 생활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곡선은 고개를 숙입니다. 숫자는 솔직합니다. 아침의 태도는 숫자에 반영됩니다. 지금 이 말을 덧붙일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끄고 주방으로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다음 몇 줄은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한 제 진료실의 약속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드린 어떤 습관도 질병을 완전히 없앤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학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고 시간을 벌 뿐입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심방세동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근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새로운 식단과 운동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말 어눌함,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짐, 심한 어지럼과 두통, 시야가 흐려지거나 둘로 보이는 증상은 망설이지 말고 즉시 L119를 부르는 신호입니다.
넷째, 혈압 기록에서 비정상 수치가 반복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먼저 찾으세요.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좋은 변화를 오래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3가지 약속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일 아침 알람을 10분 앞당기세요. 그 10분은 당신의 혈관을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 식탁 위 소금통과 간편식의 포장지를 한 번 더 생각한 뒤 선택하세요.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 혈압계와 작은 메모지를 놓아두세요. 아침에 내게 남기는 짧은 편지입니다. 10월 7일 아침, 오늘도 천천히. 이 문장을 적어두세요.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혈관을 돌보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이웃 중 누군가가 아침마다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침의 작은 순서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한다면,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어 기록장이 채워진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성실함에 응답할 것입니다.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불씨가 됩니다. 오늘 밤엔 조금 더 일찍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엔 첫 발을 부드럽게. 우리 그 1시간만 잘 건너봅시다.